하나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농가반에 그 개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야, 나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게. 농락이죠, 농락.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말하자면 이 내용대로 하면요,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윤석열이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윤석열이를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그러면 홍준표는 2%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네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지금 뭐 여기 저기 뭐 여기서 앞서게 나온 자료가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MBS 조사에서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앞섭니다. 그 시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절대 진리는 분명히 아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갖고 뭐 한 2,000개 만드이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약 2% 앞서게 해주이소. 그 젊은 아들이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저거는 제가 봤을 때 뉴스토마토의 오타 같아요. 개수일 것 같은데 개수 올려갖고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전화 사용비가 4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게요. 여론조사가 이 정도밖에 비용 안 되나?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비용이 너무 적게 들었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돈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은 거고 이 숫자를 부풀린 게 아닌가 싶고 오늘 또 국감에서 나온 얘기는 이 방송에 나온 내용뿐만이 아니라 60대를 조작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버전의 보고서를 가지고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국감에서도 나왔었고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건 초범도 아니고 계속 상습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의도를 가지고 문제가 큽니다. 대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는 글자로 돼 있는 거. 이거 보면 되게 문제가 많아요.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네. 당시에 이를테면 여론조사 뭐 50? 당원 50 했다고 하면 네.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더 앞섰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석열이는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홍준표는 그래도 정치 경력이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홍준표가 더 앞섰는데 지금 명태균 말처럼 윤석열 33, 홍준표 29.1. 그래서 대략 2, 3% 앞서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겨가지고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젊은 애들이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 3% 홍준표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며 공당에서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사실 그 홍준표 후보가 이상하다고 했었대요. 그리고 알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밑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있죠.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저거 불법 여론조사였거든요. 네. 유출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캠프나 어디서 여론조사를 하면 각 캠프들한테 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분위기도 바뀌어지고요. 이걸 직간접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줄 서게 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내가 말씀드렸죠. 불법 아닌 스킬로 불법처럼 만들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번에도 계속 나왔지만 2030 남자아이들이 윤석열을 좋아해. 그렇게 해서 올린 게 이준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대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얘들 숫자를 저번에 보니까 남자가 70명, 70%, 여자가 30%. 남자들 2030 남자들이 더 퍼센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뭐 곱하기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보정을 그딴 식으로 해버리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대, 연령, 똑같은 말이구나. 연령, 그다음에 지역, 성별 이런 거에서 보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과학적인 그 수치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사실상 경선 무효에도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대선 무효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선 무효 네. 댓글에 가끔씩 달려요. 이거 뭐 탄핵보다 대선 무효가 빠르지 않냐 그러는데 대선 무효는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임기 채운 뒤에 그게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앞으로 쭉 나올 이야기에 그런 건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는 사실상 명태균이가 만들어버린 거지. 대선 주자로. 홍준표도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죠. 네. 여론 조작하는 거 알고 이상했다고. 있었다. 네. 이상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코가 깬 거예요. 이렇게 팍.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소 위에 올라타서 콧대에 딱 끼워가지고 마음대로 조정했던 그런 흔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이거 사실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혜경 핸드폰을 돌려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21일 날 국회에 나오기 전에 계속 안 주고 있었어. 검찰이. 그러니까 강혜경 씨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밖으로 튀쳐나오고 있다. 야, 윤석열 개쩔리겠는데? 그러면 그런 캐릭터는 뭐 하는지 아세요? 술 먹어요. 괴로움을 잊으려고. 명태균이 내가 입 열면 한 달 안에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명태균이 또 카톡을 하나 깠는데 난 이게 또 재밌는 것 같아. 아니 김재원 우리 상줘야 되는 거 아니야 김재원? 김재원 때문에 열받아서. 좀 전에 저 2, 3% 조작 그거는 뉴스토버 단독이지만 이거는 명태균 발 단독이에요. 예.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새치여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이게 지금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주고받은 카톡인데요. 네. 자,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재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그 우리 오빠 용서 좀 해주세요. 내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응?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한 상황이잖아. 오빠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지가 뭘 안다고. 저기서 그 앤니라고 하는 게 오타인데 네. 의지하는 상황에서로 읽으면 딱 맞습니다. 예. 아무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뭐 대통령실은 이게 저 친오빠 이야기다 이야기했는데 개 거짓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여기서 주제가 준석이잖아요. 네. 이준석은 김건희 친오빠를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모르죠.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의 저 거짓말은 나는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이런 카톡 자체가 저건 사실인데 저 오빠는 김건희의 친오빠 김진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이하고 김진우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김진호였다고 해도 문제가 되죠. 오빠가 왜 이런저런 일들에 관여합니까? 그 여기서 보면은 김건희가 윤석열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명태균 앞에 잘난 체를 존나 해버린 거야 술 처먹고.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그래도 AS 확실히 해주네. 우리 명신 언니가. 김건희가 일관성은 있습니다. 그래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에서도 그 사람 바보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는 그 윤석열 그냥 바보 모지리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저 지점에서 아까 심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실들을 어떻게 치고 있냐면 여권에서 김건희는 윤석열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 아저씨라고 부른다. 우리 아저씨라고 부르긴 해요, 가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러 경우에 나오는 건데요. 심리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저씨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제가 이걸로 한번 몇 주 전에 방송에서 짜증을 낸 적이 있어. 꼰대 소리 들으면서. 왜 남편을 누구 아빠라고 부르냐. 자기 남편은 남편 호칭으로 부르면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저 뭐 여보라고 직접 부르든가 하면 되는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관점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남자들이요 우리 아줌마란 표현 많지는 않지만 쓸 때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객관성 있게 난 그 사람과 관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말이 우리 아저씨, 우리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오빠라는 표현은 뭐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체에 난 최측근이라는 표현이에요. 유명한 있잖아. 오늘 국회 한의 왔잖아요. 네. 아, 그 우리 한의가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가까운 것 가까운 것 같잖아요. 네. 그런 심리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저들 사이에는 초창기 때 저런 심리가 흐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건 대통령실이 이상한 거짓말을 한 거잖아. 우리 오빠는 친오빠다.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동안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녹취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냥 침묵했거든요. 말 안 하고 뭐 2번밖에 안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일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뭉갰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은 유출되자마자 진짜 몇 번한테 해서 후닥닥 올렸어요. 후닥닥 그 공식 입장에 나옵니다. 그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 핵심을 비트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허둥지둥 답한 거에 가깝죠. 네. 저런 카톡을 한 적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 오빠는 우리가 여기서 맥락을 놓치면 안 돼요. 윤석열을 김건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우리 오빠는 좀 모자라. 명태균한테 용서까지 구합니다. 우리 오빠는 무식하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 안 가더라고요. 지가 지가 뭘 뭘 한다고. 한다고. 이게 제일 웃겨. 지가 뭘 한다고. 웃겨. 좀 쉽게 표현하면 젖도 모르는 우리 오빠. 그러니까 윤석열 이런 상등신화 이거지. 상등신화. 윤석열은 진짜 그냥 허수아비고 사실은 일은 내가 다 한다. 나랑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난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김대남 씨도 그 꼴통이라 그러고 뭐 지지 이럽니다. 대통령한테 지지 이래요. 근데 어떻게 자기 직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지지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으란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그게 막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인이세요? 그런데 지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 자체를 정말 상등시 취급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게 반증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는 그 김건희가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윤석열에게 막말을 한다. 그거 라는 중앙일보가 거죠. 직접. 중앙일보. 네. 네.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뭐 제가 집사람한테 뭐 그런 말할 처지가 처지가 아닙니다. 그게 육성으로 나오진 않아서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진짜 바보 하나가 대통령에 앉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경로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뭘 한다고 맨날 이런 얘기나 듣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선 후보 시절에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윤석열 집을. 그때 이제 막 계란말이 이런 거 막 보여주는데 이런 거 음식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잘해야 안 쫓겨나죠. 뭐 이런 식의 발언하는 게 있거든요. 준비돼 있어. 아, 있죠. 준비돼 있어. 네. 이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안 쫓겨나고 살지 않겠습니까? 뭐 저거 진심이었던 거야. 진심이었던 거야 저게. 이제 보니까 약간 불쌍하기도 해요. 대단하다 진짜. 야, 씨, 이게 진짜 펑펑남이란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남 윤석열 얘기 아, 그렇잖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타이틀 하나가 뭐 자기 식구들 부자 만들어 줬잖아. 신기한 게 이 캐릭터는 윤석열이 자기 본가 아버지 어머니 집에 대해서는 거의 뉴스가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어머니 얘기 1도 안 나옵니다. 야, 나 이 카톡 보고 충격 먹었네요. 왜냐하면 설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밖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걔 말정이 나는 짓이잖아. 맞아요. 부부에 대해서 남편을 폄하하는 얘기를 아주 친한 친구 이외에도 거의 안 하잖아요. 뭐 부부싸움 했더라도요. 말하자면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서로 배우자 흉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쌍놈의 집안이 나는 짓거리지. 지금 뭐야 지금. 너무 천박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 카톡이 오가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밤 10시 50분부터 막 11시 넘어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 때도 그렇고 한밤중에 사람들과 연락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게 활동 시간이에요. 볼메그리님 내가 매의 눈으로 지금 째려보고 있어.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 썼어요? 김건희 여사라고 했나요? 김건희라고 하세요. 네, 건희가 정치하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 언니가 야행 아니, 여기 썩인 김건희 건 여사라고 써 있어가지고. 야행 썩인 건 뭐 우리 전 국민의 대다수가 알죠. 이제 활동 시간입니다. 이제 활동할 시간 시작된 거예요. 11시 반 이때면. 그러니까 뭐요? 그러면 전체 다시 한번 우리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흐름을 윤석열이 모질이 같으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뭔가 일이 있었어. 이준석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사과를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흉을 보는 관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왜 있잖아. 윤석열은 바보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라고 하는 큰 얼개에서 보면 김건희가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수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면박주더라에 다 연결이 되는 지점 네. 딱 맞아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김재원 때문에 촉발된 일이죠. 네. 하면 명태균이 지금 김재원하고 잘 싸우고 있더라고요. 야, 아주 그냥 참전했는데 김재원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해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 그러니까 큰일 했어, 김재원. 김재원이가 뭐 실제로 탄핵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이 맛을 보여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휴대폰 4개 다 압수수색 당했다 그랬죠. 이미 다 다른 곳에 저장해 보관돼 있었던 놨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예. 다 저장돼 있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간에 관계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정도부터 통화했던 내용들, 카톡 받은 내용들을 다시 뒤져보는 관계. 강희경 씨가 이거 까기 전에는 밖으로 안 드러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를 다 펼쳐서 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명태균이 한 말이 나는 대선 얘기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 통화 녹취는 강희경 씨 통해서 까인 거고 명태균은 약간 다른 흐름, 다른 빠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저게 이제 까인 거죠. 명태균 씨가 김영선 그 전 의원한테 50% 세비를 똑같이 정확하게 반반을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 사람과 모든 대화의 녹취나 그다음 캡처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명태균이가 그 준석이란 표현을 해서 이준석이 오늘 반응이 나왔죠.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잘 알 간다. 수가 없습니다.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로 아주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고 개망신 당하고 있어요. 등신을 지급합니다. 어허. 등신을 진짜. 와. 하나 더요. 이거 더 재밌어. 국감 중에 문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확인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습니다. 물론 용서받을 일도 없습니다. 국감에 집중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02800에 7070. 그 말이죠. 나는 김건희 오빠를 알지 못한다. 본 적도 없는데 왜 거기서 야 대통령실이 그럼 거짓말했다는 건 거짓말했다. 숨기는 게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명태균 카톡 오빠는 김건희 칠오빠. 아 나 씨. 아, 나 너무 등신 같아 진짜. 대통령실 메시지가 어떻게 차라리 말을 있다입니까? 그냥 할 말 없습니다. 하세요 차라리. 와 진짜. 야 일국의 대통령실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확실히 약점을 잡힌 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 막연히 있겠지 생각하는 거랑 구체적인 게 하나씩 까이는 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저거 김건희는 기억 못했을 카톡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건희가 명태균하고만 저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하도 여기저기 많이 이명서 보내니까. 기자하고도 하는데. 깜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음이 뭐가 나올지 아마 깜짝 놀래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명태균이 보여줄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카톡 까이는 거 보면은.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라고 했던 어제 그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선 때는 시작도 안 했다. 아.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가 강원지사, 경남지사도 김건희가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저 보도는 사실 후덜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방선거랑 같이 치렀던 보궐선거에 김영선이 공천이 되고 그 당시에 경남 박완수 지사, 박완수, 강원 김진태 지사 이런 사람들이 원래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요. 맞아요. 맥락이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더 까이기 시작하면 진짜 골 때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김진태 그 당시 후보가 컷오프 됐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졌나요? 하여튼 그래서 되게
왜 김진태가 오히려 김진태가 더 유명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그게 설명해 줄게요. 예. 그 당시 김진태가 5.18 막말했던 전력 때문에 맞아요. 예. 컷오프가 되고 황상무가 후보로 확정이 돼요. 예, 칼수석. 그러니까 김진태가 한 3일 뭐 이틀 3일 정도 단식을 해요. 그런데 명태균 쪽에서 김진태한테 김건희 동선을 가르쳐 줬다고 해요. 네, 어디 있다. 거기서 김건희를 만나서 이거 상황을 바꿔버리는. 네. 그게 단독이었어요. 맞습니다. 엊그제 뉴스토마 단독이 이거였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해명은 김진태가 단식했기 때문에 뭐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틀인가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씨 있는 데 가서 김건희 씨 만나고 나니까 내용이 뒤집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남지사도 윤한홍이 출마하려고 했는데 박완수로 바뀌고 나서 나중에 경남지사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명태균의 친척 사촌 동생인가가 취직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는 그냥 이용당하는 허수아비 여기에 김건희가 다 개입해가지고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들까지 공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 시점이 지방선거는 6월 달에 있잖아요. 당선은 3월 달에 됐죠. 그다음에 2개월간 인수위를 하고 5월 달에 취임을 하잖아요. 가장 권력이 셀 때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왜 김건희 씨가 세냐고요. 그런데 네. 쥐가 뭔데 아까 카톡에서 봤잖아. 등신 취급하고 나. 그 카톡 한 번 더 보여줘봐요. 맥락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뭘 안다고. 아무 진짜.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윤석열이 모자라서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둘 다 나가. 나 이런 분위기인데 진짜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진짜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김건희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그 윤석열이 순방 갈 때마다 왜 김건희가 계속 따라가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언제쯤인가 불법이라는 걸 인지했을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말을 듣고 해보니까 막 여론조사도 막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윤석열 같은 김건희 같은 모자란 캐릭터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명태균이 부탁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김건희가 거절을 못하고 윤석열은 당연히 오케이. 이 과정이 국정농단이 딱 등장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명태균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과 다 코가 깨어 있는 상태. 야, 한동훈 빼고. 야 국정이 잘 안 되겠다 싶어. 내가 봤을 땐 그래. 내가 방송 중인데 밖에서 지금 돈 받으러 사채업자들 왔다고 생각해 봐봐. 내가 방송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빌린 돈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로 얘기하기가 더 날 수도 있어요. 와, 나 진짜 대한민국 재밌어지네요. 나 이 내가 카톡- 아침에 이 뉴스 두 개를 한꺼번에 터졌잖아 오늘. 예. 그러니까 속으로 이 생각해서 윤석열 끝났구나. 네, 진짜로 끝났구나. 진짜 끝났습니다. 이게 내부 폭로가 나오는 순간은 이제 정권이 끝났다고 봐야죠. 예. 예. 자, 어쨌건 지금 핵폭탄이 터져서요. 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또 2부에서 한 번 더 관련한 이야기 해볼게요. 자, 현기경님. 임세은님 감기에 좋은 유자차 한 잔 드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을 딱. 고맙습니다. 우리 기경님은요 잘못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술을 끊으면 돼요. 제가 윤석열입니까? 윤석열 끄면 저도 네,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